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과 시장 상황 점검해 보기 위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옥석입니다. 네, 지금 대만 출장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대만 얘기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많이 궁금한데 우선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대만 자산운용사하고 기술협업 계약을 위해서 좀 대만 출장에 와 있는데요. 사실 1년 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출장으로 대만에 온 거긴 한데 여기 와서 지금 운용사, 보험사 그리고 뭐 여러 기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느낀 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예. 대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대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잘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가 TSMC일 겁니다. 뭐 한국과 대만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주식시장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 주식시장하고 대만 주식시장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두 시장이 사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고요. 또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연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연구도 있고 사실 실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는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유사한 형태의 시장으로 좀 뭉뚱그려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기술 기업 위주,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의 주식 시장 구성이라는 점 역시도 상당히 유사한 그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가 좀 가파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한국하고 이제 대만의 그 주식시장을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시장의 한 보통 60에서 80% 수준에 불과했었거든요. 대만 시장 같은 경우가. 근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이 거의 육박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TSMC 혼자서 끌고 가는 건 아닐 테고요. 그 배경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술 기업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뭐 예.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만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의 시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장주로 불리는 TSMC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천조 원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한 500조 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종종 이제 그 반도체 혹은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만 출신인 젠슨황이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사실 뭐 상대적으로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AMD 같은 경우도 리사수 가 이제 대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만 기업으로 착각되기는 하지만 뭐 해당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어서 대만 증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겠지만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 현재 대만 기업인들이 그 AI 관련 경쟁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TSMC를 비롯해서 뭐 폭스콘이라든지 미디어텍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대만 기업들이 AI 관련 이제 스토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또 사실 이번에 출장 와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만인들이 현재 글로벌 AI 어, 그 산업 변화에 있어서 본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맡고 있다라고 이제 뚜렷하게 믿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만 증시의 상승세 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죠?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사실 대만의 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 이게 TSMC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의 위탁 제조사인 TSMC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 봤을 때 주가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배경을 보면 엔비디아로부터 주문이 이제 사실 많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성장 잠재력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수혜주로서 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또 유사한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뭐 위스트론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24% 가까이 올랐고요. 또 대만에서 이제 탑5 종목 안에 드는 장비 조립사인 퀀타 컴퓨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 맥북 제조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그 위탁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조사들도 14%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AI발 수혜를 여기저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단지 주가가 올랐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대만의 경제 환경 역시도 보면 조금은 구조적인 상승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서 잠시 보셨던 이제 대만의 인플레이션 이제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최근 한 2년 동안 뭐 코로나 이후 봤을 때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낮은 수준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대만은 과거 한 10년 동안 보면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국가입니다. 거의 제로 인플레이션에 가까웠던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발생 자체를 지금 굉장히 지금 대만 정부에서는 지금 오래 기다려왔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의 유사성도 있지만 대만은 오히려 일본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제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투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축돼 왔었고 사실 대만에서 있던 그 여러 투자금 자체가 중국 본토로 나가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일본 경제와 좀 비슷하게 보면 최근 들어 좀 건전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주식 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투자 수요도 이제 다시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보면 대만에서 중국으로만 계속 자금이 유출되던 게 지금은 다시 대만 안에서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구조적인 변화가 좀 발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하나의 예시로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최근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오랫동안 사실 변화가 없던 부동산 가격이 한 15년 동안 오르지 않았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게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시그널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대만 경제 구조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적인 상승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대만 가권 지수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대만 기업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젠슨 황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지금 $900쯤에서 정체돼 있거든요. 천비디아 과연 갈 수 있는지 향후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대만에 와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젠슨 황에 대한 이야기를 뭐 미팅할 때마다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뭐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대만인들에게는 오히려 대만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지금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공개를 하면서 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4에서 차세대 칩인 이제 블랙웰을 공개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또 사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보면 그뭐 글로벌 기술 지형을 재편하는 핵심 트렌드이자 사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복잡한 유형의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지금 독점적인 그런 이제 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혹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기업들로 갈아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팔만전자로 돌아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정말 오랜만에 2년 한 3 개월 만에 다시 지금 돌아왔는데 그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하이닉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제 테스트 시작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 나와서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뭐 젠슨왕 이제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HBM 5세대 를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국가를 떠나서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제 큰 투자자들의 관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